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작은 신호의 의미를 알아차린 경찰관의 순간적 판단과 기지가 한 여성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해수부 직원들의 부산 관사 입주가 시작된 가운데 해운기업 본사의 부산 이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7위 10위 벌크 선사인 H라인 해운과 SK해운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합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파업으로 부산 지역 일부 학교에서 급식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부산은 전체 669곳 중 111곳 학교가 빵과 음료 등 대체식이 제공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아무 말도 없는 112 신고 전화. 그저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절박한 순간일 수도 있는데요. 그 작은 신호의 의미를 알아차린 경찰관의 순간적인 판단과 기지가 한 여성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아침 8시 부산 서면지구대에 이상한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이얼 버튼 소리만 들리니 전화로 확인 요망. 바로 연락했지만 역시 핸드폰 버튼 소리만 들릴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직감적으로 위급 상황임을 감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 전화도 많기 때문에 장난 전화인 줄 알았는데 위치도 모텔이나 숙박시설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너무 조용하고 이러니까 조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경찰관은 순간 기재를 발휘합니다. 장소가 어디인지, 곁에 누가 있는지 모든 대화가 핸드폰 버튼 소리로만 이뤄졌습니다. 질문을 할 테니까 맞으면은 이제 2번만 다이얼을 눌러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분이 이제 제가 질문을 하니까 누르시더라고요. 지금 모텔 안에 있냐, 누구랑 같이 있는 거냐 하니까 또 2번 누르셨고 112에 문자로도 신고가 접수 가능하다 하니까 이제 이분이 112로 문자를 보내셔서 저희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여성은 불법 촬영 피해를 인지했지만 같은 공간에 가해 남성이 있어 직접 말로 신고할 수 없었던 상황. 경찰은 즉시 출동해 여성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20대 가해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지난 3일 창원에서도 있었습니다. 한 모텔에서 걸려온 신고 전화. 당시에도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하지 마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은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고 바로 출동했습니다. 흉기 난동사고로 4명의 중학생 중 2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다른 1명도 위급한 순간이었지만 경찰이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저희 경찰은 위기 상황 속에서 작은 신호라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믿고 112 신고해 주시면은 그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고자의 작은 신고도 놓치지 않는 경찰의 기지가 긴박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파업으로 부산 지역 일부 학교에서 급식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5일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특수실무원, 영양사 등 1,058명이 파업에 참여해 전체 교육 공무직원 대비 참여율이 8.4%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으로 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학교는 전체 669곳 중 111곳으로 이들 학교에서는 빵과 음료 등 대체식이 제공됐으며 초등돌봄 참여 인력 일부가 파업에 나섰지만 늘봄교실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대회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기본급, 명절 휴가비 인상,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대책 등을 요구하며 11월에 이어 12월 4일에서 5일 전국 릴레이 파업과 상경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일부터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부산 관사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시는 해수부 임시청사까지 20분 거리인 부산 진구 양정동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100호를 확보했으며 이날 가족 동반 이주 직원 2가족이 입주했습니다. 부산시의 해수부 이주 직원에 대한 관사 100호 제공 방안은 해수부 직원들에 대한 사전 조사에서 136%가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는 이주 직원 가족의 정착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해운기업 본사의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일 H라인 해운과 SK해운이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본사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해양 수도권 시너지 확대를 위해 내년 1월 이전 등기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철광석, 석탄, LNG 등 원자재와 에너지 운송을 담당하는 두 선사는 매출 기준 국내 7위와 10위 벌크 선사입니다. 두 선사는 정부가 부산의 행정, 사법, 금융 기능을 집적해 추진 중인 해양 수도권 구축 정책에 맞춰 부산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본사 이전이 해운 산업 집적 효과를 높여 동남권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부산 시민 3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부산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근로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1.9%로 조사됐고 부산시가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한 시민은 10명 중 7.7명이었으며 교통수단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70.7%를 차지한 지하철, 경전철, 동해선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노동과 주거, 교통 등 5개 부문에 대해 진행됐으며 자세한 결과는 부산시 빅데이터 웨이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GM철수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따른 사업 매각에 직영 정비소 폐쇄 방침까지 내놓으면서 노조는 반대 투쟁에 돌입한 상태인데요. 정치권도 노동계와 한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에선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근로자들은 철수가 설이 아닌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근 한국GM이 보여준 결정들은 사실상 내수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암묵적 선언이라는 겁니다. 최근 직영정비 폐쇄, 연구개발의 분리와 축소, 협력업체의 불안정, 그리고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철수설까지 이 모든 것은 한국GM이 한국 산업 생태계에서 맡아야 할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한국GM의 불확실성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넘어 한 지역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물류, 정비, 연구개발, 판매에 이르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부품까지 가치사슬 전반의 붕괴를 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지역의 붕괴도 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복된 철수설 논쟁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와 약속한 10년 잔류 기한이 다가오면서 GM이 협상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관세 때문에 철수한다. 연구소에서 개발 물량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철수한다더라. 이 직영정비소 없는 이것도 철수 아니냐. 저럴 때마다 GM은 협상의 이니셔티브를 쥐죠. 이를테면 뭔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 정부가.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이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역할을 요구했던 정치권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한국GM과 글로벌GM에 잘 전달이 되어서 우리의 뜻들이 관철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개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지나친 예단을 경계했습니다. 부품 생태계도 우수하고 연구 인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철수를 예단하는 거는 성급하다. 이제 계속 이런 주장을 저희에게도 계속하고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만. 이날 노동계와 정치권은 GM 철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군산공장 폐쇄 경험을 거울 삼아 지방정부 역시 책임 주체라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산시가 세계 도핑 방지 기구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글로벌 스포츠 마이스 도시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산시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백스코에서 열린 총회에 163개국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질 없이 운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총회에서는 개정된 세계 도핑 방지 규약과 국제 표준이 승인됐고 선수 인권과 미성년 보호 대상 선수 보호를 강화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도핑 근절을 위한 교육과 조사, 국제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부산 선언도 채택됐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더욱 그리워지는 찬바람 속에서 서로를 살피는 이웃의 정이 간절한 계절입니다. 경남 곳곳에서는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고자 정성을 모은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랑의 손길로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 한 포기마다 따뜻한 마음까지 전해지는 현장 영상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김장한 거 너무 재밌었어요. 제3회 정우새시장 김장축제가 겨울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김치처럼 우리 지역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적십자 김장 드시고 올겨울 따뜻하게 잘 보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주에서 초등학교 자녀의 학교폭력 처리에 불만을 품은 30대 학부모가 둔기를 들고 교직원에게 욕설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주경찰서는 5일 30대 A씨를 특수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쯤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하던 중 둔기를 들고 교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장에서 탈북민 남성 A씨가 숨지고 며칠 뒤 A씨의 매형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최근 A씨의 누나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탈북민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누나 부부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당시에는 용의자로 특정할 증거가 없었고 며칠 후 매형도 차량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A씨의 약물 검사에서 누나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동일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A씨 누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CCTV 분석과 압수수색, 주변 인물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가 기후변화 시대 지속 가능한 벼 생산 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연구 거점 구축에 나섭니다. 부산대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2027년까지 총 21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벼 분자 면역과 벼 생식, 벼 육종 등 세 분야의 해외 석학을 초빙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며 복합 스트레스에 강한 벼 품종 개발에 과학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내년도 기반시설 사업 국비 25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북측 진입도로와 명지지구 간선도로 확장, 두동지구 진입도로, 보배 복합지구 간선도로 등 6개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국비 확보로 기반시설 확장과 접근성 개선 등 주요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